햄버거 하나 사러 나갔던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를 내고 말이 없어졌고 그날 이후 혼자 외출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우체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속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그 옆에서 지켜본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겪고 계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 할머니랍니다. 이 사연은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올해 72이 되었네요. 정년퇴직을 한 지는 한참 되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이면 꼭 신문을 펼쳐보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하시네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도움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움을 받는 순간 자기가 작아진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내가 할게요 라고 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직은 괜찮고 싶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은 그 변화가 자기 앞에 바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 소파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애들 오기 전에 사놔야겠다. 햄버거 사오는 게 뭐 어렵겠어. 그 말투에는 괜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외투를 챙겨 입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그 외출이 남편에게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멈춰섰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풍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카운터는 비어 있었고 사람 대신 커다란 화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 화면들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구석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젊은 직원을 직접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햄버거 사러 왔는데요. 직원은 남편 쪽을 쓱 한번 보더니 고개를 까닥하며 저기 키오스크에서 하시면 돼요. 말은 정중하지도 또 퉁명스럽지도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시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뭘 눌러야 합니까? 그제야 직원이 한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말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메뉴 고르시고요. 매장이나 포장 누르시고
결제는 카드로 하시면 돼요. 말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눌러야 할까요? 직원은 아주 미세한 한숨과 함께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짚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요. 손가락은 빨랐고 설명은 짧았습니다. 아, 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더 붙잡아두는 게 민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혼자 화면 앞에 남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방해를 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줄을 서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화면을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작았고 선택지는 많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내가 붙잡고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부터 남편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화면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기척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멈추고 누군가 바로 뒤에 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글씨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내쉰 것도 아니고 작게 한숨을 쉰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 소리가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빨리 좀 하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급해졌습니다. 급해질수록 손은 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하나 눌렀는데 원하던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누르려다 엉뚱한 곳을 눌렀고 화면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게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또 잘못 누르면 또 처음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툭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말은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말도 아니었고 포기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은 잠깐 남편을 보더니 내라고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남편은 자기가 아주 작아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혼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쫓겨난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날 남편은 햄버거를 사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고 나온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문을 3개 닫고 들어오더니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두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하려면 왜 이렇게 복잡해?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끝에는 분명히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끔은 그런 날도 있으니까요. 또 남편은 괜히 TV 채널을 바꾸다 말고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 됐어. 그 말이 괜히 제 귀에 걸렸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묻자 남편은 대답 대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 짐 빠지게 만들어 라며 혼자 화를 냈습니다. 그날 남편은 햄버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다녀왔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못 사왔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밥맛 없다고 했고 괜히 반찬이 싱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야 그 화가 괜한 화풀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남편이 다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햄버거 하나 사는 게 뭐 이리 어렵냐? 누가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고 설명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리모컨을 내려놓으면서 소파에 등을 깊게 기대면서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말이 다들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왜들 성질들이 급해? 그러더니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젊은 것들은 또 왜 그렇게 툭툭거리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햄버거를 못 사온 이유가 길이 막혀서도 아니고 문을 닫아서도 아니라는 걸요. 그날 남편이 화를 냈던 이유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을 이해했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또 병원 기계 앞에 섰다가 한참을 서 있었던 일. 앱을 설치하면 편하다는 말을 듣고 괜히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했던 순간 나도 같은 식으로 괜히 기계가 문제인 것처럼 괜히 세상이 이상한 것처럼 화를 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화를 낸 건 키오스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위치를 실감한 날이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이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없던 것들이 생겨 있고 어제까지 하던 방식은 갑자기 틀린 게 됩니다. 모든 게 더 빠르고 더 편해졌다고 하는데 그 속도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몰라서 뒤처진 것 같고 설명을 들어도 괜히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럭저럭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도움 없이는 어려워졌다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씩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참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다시 잘하라는 건 조금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이 AI 자동화가 되고 있는 요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의 겪는 불편함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조금만 덧붙여 볼까요? 요즘 키오스크나 디지털 기기들은 어르신을 충분히 배려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글씨는 작고 단계는 많고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 막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디지털 돌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계들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는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과 말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조금 더 친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깊은 세월이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자 선물입니다. 오늘도 말없이 재촉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